내 삶의 유일한 사랑. 심리상담 전문가 박상미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박상미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 이광민 박사님 오셨습니다. 네, 정신과 전문의 이광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팔색조 매력으로 드라마를 종횡무진하고 계시죠. 배우 오미연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파란만장을 한 지 벌써 꽤 오래됐잖아요. 아, 그렇죠. 거의 한 1년 되지 않았어요? 1년 넘었잖아요. 정말 많은 파란만장한 분들을 만났었는데 그분들의 마지막 말은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있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는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이렇게 힘 있는 말이구나를 또 한번 느끼면서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합니다. 첫 번째 사연부터 같이 나누겠습니다. 대학 교수로 바쁘게 살아오던 저는 9년 전 간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 오진이라는 생각에 한 달 동안 병원을 20군데 정도 다녔습니다. 이후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투병으로 오는 고통과 불안, 두려움으로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8년 전 요양을 위해 머물렀던 거제도에서 한 강아지를 만나면서 제 인생은 예상치 못한 변화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거제도에 사는 강아지 고양이 150마리 식구의 엄마입니다. 저는 남편 곽영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간암 투병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예. 간암 진단은 어떻게 받게 되셨습니까? 간암 진단을 받은 거는 이제 그 교직원들 이제 건강 진단을 이제 받아라 해서 검사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일주일 정도 됐는데 다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재검을 좀 받아야 되겠다. 네. 바빠 죽겠는데 그걸 또 왜 받으냐면서 막 투덜대면서 그 병원을 가서 검사를 했죠. 하고 이틀 안 됐는데 바로 간암이라는 상기에서 4기 정도 넘어갈 정도가 이제 좀 심각한 상태가 된 거죠. 근데 받아들이지 못하셨나 봐요. 뭐 20군데나 병원을 다니셨다고. 당연히 못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열심히 이제 생활을 하고 내 나름 인생을 이제 살았고 간암이라는 거는 내 생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한 달에 병원을 20군데 넘게를 다녔어요. 거의 그 피를 뽑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이 병원 가고 저 병원 가고 하루에 2군데 가고 막 이래가지고 빨리빨리 결과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이제 찾아다녔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 병원을 이제 큰 병원을 갔는데 그 박혜원 씨 간암이 맞습니다. 듣고 어떠셨어요? 혹시라도 내만 혼자 남게 되지 않을까. 네. 어떻게 하지?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이기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제 걱정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입원 후엔 바로 수술하신 거예요? 병원에서 이제 위치를 찾지를 못하겠다고 이제 2개가 돼가지고 이제 아주 애매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간 이식도 하지도 못하겠고 어떻게 하자니 또 한계가 남고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있던 찰나에 미국에서 이제 지인분이 이제 여기 와서 조금 확인을 다시 하고 수술을 좀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 상황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미국을 갔죠. 가서 이제 검사를 다 하고 레이즈로 해가지고 이제 제거를 하는 수술을 한 달 정도 하면서 여기 와서 항암 치료를 한 16번 정도 이제 하고 그랬었죠. 그래도 여러 번의 항암 치료가 만만치 않았을 텐데요. 거의 뭐 구토 뭐 아예 배를 잡고 그냥 있고 그 고통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 내가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모레 죽을 수도 있고 막 이런 생각에 너무 많고 검사를 하고 왔는데 분명히 같이 있었었거든요. 네. 그 병실에. 환자들이. 네,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 환자분이 안 계시는 거예요. 아이고. 한 몇 시간 만에. 근데 전부 다 말을 안 해요. 나도 이렇게 금방 없어질 수 있겠구나 이 병실에서. 네. 그런 생각을 하니까 공포네. 네, 굉장히 두려운 공포. 그것 때문에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중에 남편이 아내한테 제안을 합니까? 거제도로 가자 이렇게. 제가 먼저 와 있을 거예요. 네. 아, 일 그래, 때문에. 일 때문에 제가 먼저 내려와서 이제 거제도 정착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태였고 네. 치료받고 계속 집에 있게 되면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한다고 병문안 와서 또 걱정을 만들어주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뭐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사람을 아예 안 만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이제 거제도로 내려와서 같이 밥이나 먹자. 좀 편하게 그렇게 이제 오라고 한 거지. 사람이 힘들고 어디 아프고 이러면 상당히 예민해지잖아요. 근데 그 예민해진 그걸 옆에 있는 사람한테 풀게 되거든요. 남편이 그걸 받아줄 수밖에 없는데 어떤 느낌이 있었습니까? 이제 그냥 쉽게 건들면 죽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네, 폭발. 네. 완전히 아.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 그렇게 놓으면 안 되는데 이런데도 네. 아. 그냥 막 폭발하고 울고 네. 그 분노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고함 네. 지르고 네. 예, 그러니까 내 자신이 아닌 것처럼 정말 네. 괴물처럼 행동을 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다 받아주더라고요. 네. 근데 저렇게 팀이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옆에 누가 화풀이 있고. 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거가 너무 좋고 내 남편분 얼굴 보니까 정말 그냥 안 아파도 받아주시려 인상이죠. 이렇게 다 받아주고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훨씬 더 심리적으로 안정을 빨리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선생님께서 그렇게 위중한 병이 있는 분인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얼굴이 좋으세요. 예, 이건 남편분의 정서적 지원이 정말 따뜻하고 편안한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너무 만족스럽게 웃고 계세요. 고맙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강아지와의 인연은 뭡니까? 아, 강아지를 이제 만났던 그 계기가 네. 병원을 이제 한의원, 통증, 내과 이렇게 계속 다녔어요, 제가. 계속 다니다가 평소에 그 길이 오른쪽이었으면 그날은 이상하게도 아예 방향이 틀린 왼쪽으로 제가 가게 됐어요. 그때 어떤 강아지가 제 발을 막 이렇게 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강아지가 막 저를 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너무 놀래기도 했지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사진을 들어서 사진을 이렇게 위에서 탁 찍었어요. 제 발에 이렇게 있는 거를 찍어서 이제 딱 가려고 하니까 네. 그 견주분이 전화번호를 좀 달래요. 자기가 사진이 없대. 아. 이 강아지. 아무 생각 없이 전화번호를 줬어요. 그래서 사진을 자기한테 달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하겠다 하고 왔는데 완전 까먹었어요. 약 때문에.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모르는 전화가 왔어요. 누구시냐 했더니 옛날에 길에서 얼마 전에 사진을 찍었던 그 강아지, 강아지 주인이다. 자기 집에를 좀 와달래요. 하도 이제 사정을 해서 진짜 물어 갔어요. 근데 이제 들어가니까 강아지가 그때처럼 막 저를 반겼어요. 네. 아유,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냐고 이러니까 이 강아지를 좀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저보고. 근데 이해도 안 되고 어이가 없어서. 왜냐하면 제가 언제 또 죽을지도 모르고 내 상황이 내 몸도 이렇게 어떻게 가누지를 못할 정도로 힘든데 이 강아지까지 어떻게 데리고 가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해를 안 거두면 이 강아지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네. 다른 데 또 줘야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딱 하는데 순간적으로 눈물이 확 돌면서 그 애를 안았어요, 제가. 그 크리미를 키우면서 그 병세도 호전이 되고 그랬어요. 역시 강아지는 강아지더라고요. 놀아달라 하고 네. 간식을 달라 하고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계속 약에 취해 있었으니까 누워 있어야 되는데
네. 계속 치근대고 핥고 막 이러니까 어.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어머. 사료를 자기가 먹을 때 내가 또 밥을 먹게 되고. 어. 근데 나가자 하니까 처음에는 계단을 몇 군데 가다 어지러워가지고 다시 끌고 들어오고 계속 그걸 반복을 하다가 한 발 뛰고 한 발 뛰고 한 발 뛰고 해서 밖으로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10분 걷고 30분 걷고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인사하고 어허. 남편이 보면 놀래잖아요. 그렇지. 자기가 이제 출근할 때 불떡 일어나서 가냐고 아빠 간다 뭐 배웅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크리미가 네. 큰 역할을 했네요. 달라졌네요. 만약에 크리미가 없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크리미 덕분에 그러면은 저 몸도 회복이 됐지만 마음도 어떤 평안이나 여유를 찾게 되던가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놀러를 갈 걸 생각하고 네. 벚꽃이 피면 사진을 좀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네. 하고 크리미하고는 이제 완전히 제 인생하고 달라진 거죠. 예, 그러면서 인생을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배워가는 그런 계기가 되면서 갈수록 이제 활력을 찾으면서 웃음도 많고 네. 막 그러면서 이제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남편분 보시기에는 어떠셨어요? 크리미가 온 이후에 실제로 아내가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처음에 이제 강아지를 데려오게 됐으니까 내한테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 같이 생활해야 되니까 좁은 그쵸. 공간에서 얘가 자기보다는 나를 더 따른다고 막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네. 긴가민가 하면서도 나를 더 좋아한다니까 그렇게 귀엽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열고 네. 생활하고 이제 가까운데 이제 그 통영에 나가면 이렇게 밤에다가 이렇게 그림 그리는 데가 있어요. 날개 이렇게 천사 날개를 네. 같이 가가지고 그 조금 마을 있죠. 마을에 네. 그래 가가지고 같이 사진도 찍고 정말 좋아졌죠. 마음이 일단 회복이 되는 것을 느낄 수 네. 있는 정도로 그래요? 내가 알았으니까 그래서 정말 크리미가 고맙기도 하고 엄청난 그랬습니다. 인연이네요. 근데 그 본인에게 에너지를 줬던 그 크리미가 같이 산 지 2년 만에 먼저 하늘나라로 갔다면서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저보다도 먼저 간 거잖아요. 이렇게 내가 소중히 아끼고 이렇게 오랫동안 할 거라는 생각을 했던 거를 다 이렇게 뺏어가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했었어요. 원망스럽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다행스럽게 크리미가 남겨둔 자식들이 있었어요. 아, 크리미가. 예. 마음을 좀 둘이서 추스리고 굉장히 거기에 이제 애들한테 집중을 하려고 이제 크리미 자식들한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다 자꾸 시간을 할애하고 이제 다른 생각을 안 하게끔 이제 하고 그랬던 거죠. 투병 중이었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아내 건강 걱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숫자면. 처음에는 이제 과신했던 거죠. 완치 판정을 받고 난 다음에는 완치 판정을 받으셨구나. 병원에서 선생님이 치료를 잘 해주신 것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회복하는 것들은 강아지가 준 효과도 있으니까 보답을 해야 되겠다. 충분히 좋은 일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인정했는데 그게 이렇게 개체수가 늘어나는 게 이렇게 기하적으로 수적으로 늘어날 줄 몰랐죠. 저는 그 20, 30마리가 거의 맥시멈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예. 그게 최대값이었죠. 제가 네.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늘어날 때마다 싸웠어요. 이렇게 집이 이제 단독주택인데 뭐 마당에도 있고 2층에도 있고 뭐 울타리도 나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러면 좀 이야. 죄송스러운 표현인데 개판이네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개판이었죠. 정말 개판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반려동물들 이게 내가 내 병을 치유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됩니까? 첫 번째는 나에게 오는 위안 위로죠. 반려동물을 위로해 주면서 감정이입을 하기 때문에 내 반려동물을 위로하는 게 나도 위로를 받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힐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책임감이죠. 어느 순간 얘는 나 없으면 안 되는 대상이 돼요. 그러면은 얘에게 내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삶을 지켜내야 될 이유가 생긴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나는 얘를 위해서 더 열심히 내 건강을 챙기게 되는 걸 거예요. 활발하게 사회 활동을 하다가 그 암이라는 복병을 만나서 그 지금 어떻게 보면 멈춤의 순간을 갖다가 150마리의
유기 동물의 엄마가 되셨어요. 지금 이 삶에서 어떤 행복을 느끼고 계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살 수 있는 이유, 오로지 동물입니다. 다시 제2의 인생을 살고 삶을 살았다는 그 에너지가 어떻게 그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로 하늘보다도 더 높은 그런 이제 가치를 가지고 살도록 이제 하는 거죠. 저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남편이 이렇게 보여요. 강아지도 너무 이쁘지만은 이 한 팀으로 이루고 있는 이 남편과 나누는 시간이 우리가 그렇게 길지가 않더라고요. 언제 끝날지도 몰라. 근데 이 강아지들을 돌보다가 남편을 돌아볼 새가 너무 없는 게 안타까운 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남편의 남편이 우시려고 그래 지금 그 말 듣고 감동해서.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을 어떡하죠? 좀 함께 더 많이 하셨으면 아니 그러니까 좋지 지금 않을까. 5시간 걸려서 거제도에서 이제 네. 올라오는데 얼마 만에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갖지 않은 생각을 문득 하게 되는 거예요. 좀 더 행복한 시간을 더 만들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역할 분담도 조금 나눠가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시간을 가지면서 지금 올라온 네. 겁니다. 참 이렇게 보면 누구보다도 고생하시는 분이 실제로 투병하시는 분 너무 고생하신 거고 또 바로 옆에서 그걸 지켜보면서 아주 작은 것까지 다 함께 챙겨주신 분도 고생하신 거고 그러니까 서로에게 정말 서로 고생 많이 했다. 우리 앞으로 이렇게 살자 이렇게 서로에게 좀 한 말씀씩 해주시죠. 이 사람의 역할이 없었으면 수많은 애들이 입양을 가고 다시 들어오고 새로운 가정을 만나게 만든 이런 그 수백 마리의 그 동물들이 있게끔 만드는 장본인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저 약간 꼬시는 듯한 느낌이에요. 또 남편분도. 열심히 할게. 열심히 할게. 자, 이제 간암은 완치되셨고 150명의 엄마로서 관절 건강 챙기시고 그럼요. 네, 그리고 두 분은 지금처럼 아주 오늘 모습 보기 좋으신데요. 네, 두 분 늘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